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은요, 백만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만장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자산의 규모, 물론 그게 다르겠죠. 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에서는요, 백만장자들은 일반인과 태도에 있어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또 그들이 가진 52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 되는 돈TV를 만들면서 사실 뭐 돈이나 경제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이 책 백만장자의 태도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정말 한 끗 차이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 마리 사바스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사람인데요. 미국의 100여 명의 백만장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태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100명은요. 부를 터무니없이 축적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거대 기업의 대표도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평범하고 그 평범하다기보다는 심지어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백만장자가 됐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52가지 중에서 어찌 보면 정말 평범한 우리가 모두 알았던 뭐 건강 잘 관리하기, 뭐 감사하기, 잘 듣기 등등 뭐 이런 내용 외에도 태도의 한 끗 차이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구독, 클릭! 자, 보통 우리는 백만장자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how to, 그 방법론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태도에서 오는 수많은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통된 의견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그것도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수성가로 일을 이룬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백만장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에게는 돈으로 할 수 없었던 특성이 있었습니다. 품성과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기회와 행운. 대표적인 특성으로 좀 모아보자면 뭐 자신에 대한 믿음은 물론이고요. 시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고 긍정적인 태도나 이 조직화 능력, 그리고 적절한 절제력과 꾸준함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2가지 태도들의 특성을 보면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찾기 오히려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오히려 뭐가 다른 거야? 이거 그냥 뭐 운 아니야? 운치기삼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이 100여 명의 특성 중 한 끗 차이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6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순간의 만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인데요. 우리는 뭐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장기적인 이득을 등한시하거나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소비를 할 때 사고 싶은 거를 삼으로 인해서 저축을 하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아침에 우리가 늦잠의 그 단기적인 달콤함 때문에 중요한 회의를 놓친다거나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이 작은 행복을 위해서 훗날에 장기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백만장자들은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단기적인 만족을 참을 줄 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절제력이죠. 자, 두 번째 한 끗 차이는요, 꿈을 시각화하고 글로 표현해서 자주 인지한다라는 건데요. 아침마다 뭐 일어나서 우리가 뭐 화이팅 아자아자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든지 아니면 뭐 책상맡에 나의 목표를 써두고 항상 본다든지 하는 거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각화,
글로 표현해 두는 게 결코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구체화인데요. 나는 100억을 벌 거야 라는 목표를 두루뭉술하게 적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생각해서 유목조목 시각화해 두고 글로 써두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순간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위기들 정말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럴 때도 이 상상을 통해서 내가 한 번씩 글로 적어봄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발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꿈을 시각화하고 글로 적어두는데 구체적이라는 게 바로 백만장자들의 공통된 습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장사와 사업의 구분, 권한 위임을 얼마나 잘하느냐입니다. 사실 스스로 사업을 할 때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뭐 요즘에는 1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덩치가 좀 커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다양한 업무들을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얼마나 적절한 위임자를 선택을 하고 또 그 위임을 통해서 나만의 시간을 얼마나 잘 확보하였는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위임자의 실수를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위임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하게끔 만들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한 끗 차이는요, 바로 브레인 트러스트입니다. 이 단어는요, 루즈벨트의 1932년 대선 선거 운동을 위해 선정한 이 두뇌 집단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브레인 트러스트, 이 특정한 목표의 달성이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언을 요청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멘토나 뭐 비슷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뭐 멘토나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물론 뭐 그런 사람의 곁에 두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뭐 메일을 보내본다든지 그 사람의 그 과정들을 알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 끗 차이입니다. 바로 세컨드 베스트인데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문제로만 해석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단순한 해결거리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상황이 좋을 때야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쉽게 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죠.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왜 이 일이 발생을 했는지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과 그 방법을 찾는 거, 그것이 또 한 가지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추진력 있게 또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추진력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하죠. 두 번째 한 끗 차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두루뭉술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체적인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6가지가 모두 끝났어요. 저는 이 52가지를 쭉 읽으면서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나가 아닌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끗 차이의 특별함과 그 힘을 알고 스스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이 52가지를 담은 이유가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1년이면 다른 태도를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1년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변화를 해가면서 태도를 갖춰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태도에서 또 나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